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우스에서 과학부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곽승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과학부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가 과학고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과학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입시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시리우스 학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어떠한 교육들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3월 개강되는 과학고 반에 대해 그리고 그 반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과학고의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고의 장점은 일단은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과학에 대한 거. 그리고 그렇게 과학에 대한 그 교육을 잘 받았는지가 대학교 실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아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나 아니면은 과학을 준비하기 위한 좋은 대학교들에 많이 진학을 했고 실제로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이공계 쪽을 갈 거라고 하면은 그 과학고가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죠. 저희가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겠어. 이공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아니겠지만 이공계인 게 확실한 친구가 같아. 라고 하면 과학고가 다른 학교 대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교 학점제를 보시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뭐 선생님들의 그 전공 과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개설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고 그 아이들에 맞춰서 모든 과목들을 개설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0년, 20년 전부터 비슷한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쪽이나 내용들에 대한 그 흔히 저희 물리로 예를 들자면 물리학 이후에 있는 코스들에 대한 것들이 이미 과학고에서는 이전부터 탄탄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물화생지 과목 선생님들이 모두 계시고 모두 개설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볼 거는 전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영재고 대비해서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기 졸업 같은 경우엔 10%에서 20% 내외의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그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기 진학 같은 경우엔 40% 내외로 이제 그 카이스트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고등학교 수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인 연구나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게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3학년에 간다라고 해도 아이들이 지금 교육 과정을 한번 보시면 교육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심화 수학이나 아니면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심화 수학이나 물리학 2 그리고 고급 물리학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개설이 돼 있고요. 그걸 떠나서 3학년 쪽에 보시면 AP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AP라고 하는 거는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가 탄탄히 돼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3학년에 가서는 오히려 대학교 가서 학점을 먼저 이수할 수 있는 그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학고에 가기 위해서 저희가 거쳐야 되는 입시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으로 보신다면 지금 저희 아이들은 3월 개강반 아이들이고요. 3월 개강했을 때 지금 저희가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 건 7월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아마 5월, 6월쯤에부터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7월부터 진행되는 입시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부 입시 절차는 1차 서류와 그 다음에 1차 출석 면담 그리고 2차 소집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차 서류 같은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생기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서류부터 먼저 천천히 보시면요. 첫 번째 서류에서 교사 추천서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이들과의 그 구체적인 그 아이들과 겪었던 선생님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일단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거는 올바른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추천서를 받게 되면은 대부분 수과학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추천서를 부탁드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수학이든 과학이든 선생님들과 그 전에 뭔가의 관계를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아이들과 뭔가 인터랙션이 있었던 아이들이 조금 더 좋고요.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고 하시면 지금 3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3학년 시작할 때쯤에 이제 수과학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하고 뭔가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저기 출결이나 이런 것들이 꽤 안 좋아진 경향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것들의 결석이나 아니면 지각 등에 있어서 이제 미인정 없이 되도록 학교 생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간은 가능하면 모두 최우수에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독서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권 이상을 이제 적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독서록 자체가 전부 수과학에 대한 내용일 필요는 없는데 뭐 소설도 괜찮고 아니면 읽었던 인문학서적도 괜찮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수과학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한 권 정도는 이제 포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과학 같은 경우엔 내신은 모두 A가 되도록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A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점이 조금 되는 편이고요. 저희가 대비를 위해서는 B가 있을 때 혹은 뭐 A가 아닌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이유를 이제 저희가 적을 수 있거나 뭐 흔히 지금 아이들이 밀려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때 전학이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뭐 이런 이유들을 생각을 해서 조금 기술을 해두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한 개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빠진 단원을 저희가 면접 때, 이따 말씀드릴 면접 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대비를 조금 더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서류를 바탕으로 출석 면담이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뭐 서류 가지고 통과, 불합격 요런 거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이 이제 출석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 면담에 물어보는 내용은 수, 과학, 인성 세 가지에 대해서 자소서와 그리고 생기부 그리고 기본적인 중등 개념에 대해서 30분 정도씩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소서나 생기부를 이렇게 펼쳐놓고 선생님들이 어, 질문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자소서에 나온 내용, 그리고 생기부에 있는 세특이나 관련 내용, 그리고 중등 개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이제 물어보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대비를 해주는 건 자소서 자체를 제출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용들을 조금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대비가 돼 있도록 자소서에서 조금 아이들이 써온 자소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지막 모의 면접 같은 때 다 체크를 해서
이제 너는 이런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씩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등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기출 문제들, 기출 내용들이 다 있고요. 매년 저희가 아이들을 통해서 쌓아두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개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켜서 어,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5개념이 없도록 대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은 잘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말할 때 잘못 이야기하거나 5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비를 시키는 방법은 첫째로 파인할 때 저희가 지금 7월을 말씀드릴 파인할 때 애들에 대해서 이제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물화생지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개념을 다 복습을 하고요. 아이들이 모르는 거 있는 거는 아닌데 빠졌던 거나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고 이 문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써서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용이 전부 다 완전히 숙지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그 하나씩 말을 전부 다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더라도 이런 거 자체를 내신할 때 대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돼서는 저희가 그 면접 때 들어갈 때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 중등 개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가 되도록 모든 아이들을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1차가 끝나고 나면 이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차 소집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이제 저희가 중등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문제풀이가 나가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기반은 중등 과학 개념을 기반으로 두고요. 요거를 적용해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실생활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주고 요걸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도 저희가 전부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고 작년 문제도 지금 이미 분석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전부 다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나왔었고요. 요것들도 문제 없이 모두 준비를 하도록 지금 네,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를 파인할 때만 준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문항 자체 연습은 저희가 언제 3월부터 지금 개강반 아이들이 3월부터 비슷한 창의적 문제들을 조금씩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설명을 이따가도 드릴 건데 요게 요 2차 대비는 이제 7월부터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까지 3월에서부터 준비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저희 아이들이 잘 통과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교육을 진행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인데요. 서류는 교사 추천서, 생기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사 추천서나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매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5월, 6월쯤이 되면은 어, 자기소개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주도적 경험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적을 수 있도록 함께 선생님들이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컨설팅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작성할 때 이 자기소개서가 외부 자기소개서들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흔히 잘 쓰여진 자기소개서다라고 하면 모든 내용이 싹 읽기만 해도 다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면접자들이 질문할 만한 것들을 짝짝 집어넣는 게 괜찮은 자소서라고 과학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잘 대비가 되고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네,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저희가 파인할 때 굉장히 길게 연습을 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 복습하고 손으로 적어보고 그리고 말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리에선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네. 과학에서 힘이 뭐냐라고 물어보고요. 요게 아이들이 이제 선행을 많이 했더라도 중등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사실 중등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물체 운동 상태나 모양을 바꾸는 원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힘이 뭐야? 라고 아, 네, 힘은 뭐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도 요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내용이 잘 나오도록 이제 준비를 시키고요. 왜냐면 뭐 처음에 중등 내신 할 때든 아니면 선행할 때든 이런 거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인할 때 요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아이들이 선행이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은 문체의 운동 상태가 바뀐다. 그건 뭐 F는 MA다.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등 과학 내용에서는 모양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행은 필요 없냐? 선행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선행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것과 연계돼서 같이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운동 상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게 중등에서는 운동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등 선행에서는 뉴턴의 제2법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그 탄성력에 대한 이제 후계 법칙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이게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계시켜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게 이제 3월부터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몇 개월 전에 사실 10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과학의 셈이 뭐냐? 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네, 물체 운동 상태나 모양을 바꾸는 원인이고요. 네, 뉴턴의 법칙이랑 후계 법칙과 관계 있잖아요. 라고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10년이 지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베이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준비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소집 면접의 경우에는 창의적인 문제 풀이고 요거는 저희가 중등 과학을 기반으로 내용이 나가는 건데 저희가 여기에 문제를 풀기 위한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무기를 조금 더 단단하게 갖기 위해서 3월부터 중등 개념하고 그거를 연장해서 배울 수 있는 고등의 선행을 단단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3월부터 저희가 선행을 진행하는 이유가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또 과학고 입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여기 옆에 교과 과정을 보시면 이거는 아이들이 가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급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AP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파인할 때 보면은 뭐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종종 그런 걱정을 하셔요. 그 조금 섣부른 걱정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게 아이들이 붙고 나면 가서 이제 선행이 많이 돼 있고 공부 더 많이 하는 애들도 많을 텐데 지금 뭐 현행이나 조금만 이렇게 선행을 해서 가서 잘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로 조금 흔들리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행을 준비하는 게 3월부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이후에 이제 합격자반 코스도 저희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그 과학고 내신이나 이런 걸 하셨던 선생님들을 모셔서 올해부터는 합격자 반하고 내신도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 합격이 끝나고 나서까지 이렇게 쭉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과학고 반에서의 특징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기 통합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 통합과학이 이제 새로 생기고 나서 이제 수능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두 좀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말씀드릴 때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통합과학보다는 물화생지를 전부 듣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두 분항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두 문항을 보면 이제 마치 저희가 그 입시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했던 기존 문제랑 기출 문제랑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할 때 보여주는 그림처럼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네, 하나는 물리학 2에 나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이전의 과학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중등과학에서 고등과정으로의 브릿지 역할은 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내용 자체를 착실하게 배워두는 건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어설프게 배우면은 단순한 암기나 혹은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는 거 없이 단순히 암기나 혹은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사실 중등과학이 아니라 물리학 1이랑 물리학 2까지 진행을 해야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게 비단 물리학뿐만 아니라 물화생지가 전부 다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단장 3학년이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는 일단 물화생지를 오히려 이제 함께 모두 듣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통합과학의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원고의 통합이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학고 대비반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준비를 하고 있다. 기본 개념부터 착실하게 논리적으로 해서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입시에 준비되는 영역까지 커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파이널 준비 이런 거 할 때는 이 통합과학하고 유사하게 모든 선생님들이 물화생지 선생들이 모여서 그 통합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그 과학 탐구 영역이라고 하죠. 물리학 1, 2나 화학 1, 2 혹은 다른 과목들의 1, 2 과목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 자체는 선행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은 중등과학하고 연계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학 탐구 영역들을 보면 기존의 과학 탐구 영역들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중등과는 전혀 연계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경우에는 현대물리, 혹은 상대성 이론 이런 내용들은 중등 내용과 연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진행을 나중으로 조금 미뤄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이나 지구과학, 생물에서도 이제 저희가 단순 암기가 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물화생지 코스를 잘 듣고 나면 이제 내신 대비할 때나 이전에 조금씩 암기를 하면 쉽게 숙지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배제를 한다. 이유로 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게 뭐 물리학에서 뭐 다이오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제가 기억하기에 다이오드를 제가 배우기는 했습니다. 중등 때, 중학교 때. 뭐로 배웠냐면 기술과정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술공학적인 내용이어서요. 기존의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안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굉장히 나중에 배우거나 대학원 때 배운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 내신 준비를 할 때나 이런 때 내용을 암기하는 내용들은 후에 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이제 선으로 필요한 우리가 입시에 필요한 선행들을 단단하게 진행을 하는 코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암기하는 내용을 빼놓은 이유는 저희가 왜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답하는 버릇을 키우기 위함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물리학의 경우에는 그럼 빠진 내용만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유체나 아니면은 관련된 선행 중에서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조금 봐야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입시와 연계돼서 우리가 사고력을 조금 넓힐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물리 원투에 없는 내용들이나 기존
탐구가 함께 없는 내용들도 조금 집어넣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유체나 아니면 부력 같은 게 물리에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중등에서와도 연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커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월 개강반 아이들이 과학고 대비를 위해서 어떻게 과학 공부를 해야 하고 저희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준비해야 될 건 일단 내신 준비 아이들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록 1년에 10권 이상씩 넣는 거. 그리고 지금 3월부터 개강될 반에서 저희가 고등 선행하고 기존에 조금 선행이 돼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에서 진행하는 선행 자체는 되게 단단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들어봤는데 말은 제대로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개념도 다 숙지해 있고 문제도 확실히 풀 수 있는 것들을 좀 단단하게 쌓아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학고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이 또 잘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대비를 좀 시켜야 되는 것도 맞고요. 왜냐면 이 면접에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아이들이 배웠기 때문에 선행을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비어 있는 걸로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게 오개념 있는 것만큼 면접관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돼 있는 내용들은 단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고등과정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하게 해갈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에 있는 창의적 문제풀이도 조금씩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의 진행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단하게 쌓아가고 중등에 연계된 내용을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예로 들어드린 게 1인데 1이 중등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을 하고 그 내용 자체가 어디에 나오냐면 정확하게 선행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도 설명하고 왜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치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 자체도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개념을 묻는 질문에서부터 그리고 올림피아드의 고급 문제까지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커버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월부터 진행될 교재에서는 저희가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 추가로 창의적인 문제풀이까지 요거는 저희가 2차 대비용으로 이제 2차 면접 창의적 문제풀이에 나오는 걸로 조금 더 어려운 수준까지 이제 3월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고 배우고 문제를 다양하게 풀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개념 암기도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노트로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요. 하지만 뭐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게 느끼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보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인강 사이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아이들한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나가는데 이게 본래 만들어진 용도는 아이들이 빠졌을 때 보강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을 들은 경우에도 인강으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추가 비용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모두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개설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들어와서 1대1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뭐 선생님들이 간단한 공지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1대1로 뭐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질문,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질문들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도 전부 텍스트로 하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게 있어서 네, 그래도 뭐 텍스트로 물어보는 거는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어서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특정 시간을 잡아서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10시 이후가 되는데 그때 줌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클리닉 시간에 들어와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제 경험으로는 이전에 한 친구들 들어와서 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제가 뭘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장을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네, 자기장 단어를 쭉 한번 다 훑어줬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개강하고 이후 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3월 8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간단한 입학고사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 입학고사는 중등과학의 이제 20문항 60문제로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뭐 특별한 대비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3학년 2학기까지 있는 내용들을 잘 배웠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월부터 개강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선행을 진행을 하고요. 선행을 단단하게 진행을 하고 요 내용이 중등과 연계된 선행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걸 계통별로 나가면서 저희가 창의적인 문제풀이까지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차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파이널 7월부터는 정말 파이널만 가고요. 선행을 안 하고 정말 입시 대비 문제들만 쭉 7월부터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파이널이 7월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6월부터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파이널 준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들이 뭐 자소서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랑 좀 이야기하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3월부터 들어오시면 이제 확실하게 아이들이 선행이나 아니면 파이널까지 잘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